자, 이번에 등기제도라는 제목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도 원래 방대하고요. 그리고 2차 과목이죠. 등기법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아니면 심화 강의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이 소멸한다, 즉 물권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에 물권이 생길 때도 등기해야 되고 물권이 뭐 할 때도 소멸할 때도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물권의 득실명령. 그때 법률 행위라면 법률 행위로 인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물권 소멸을 원인에 따라 살펴볼게요. 원인에 따라. 첫 번째, 목적물이 멸실했다. 건물이요. 건물이 멸실돼 버린 거예요. 건물이 불나가지고 멸실했다. 그러면 그 물권은요. 건물에 대한 물권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언제? 불나버릴 때. 그거 말소 등기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법률 행위가 아니죠.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요. 등기 없이 죽는 거예요. 등기 없이요. 관련해서 포락이라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포락의 별표 보실까요? 땅이요. 땅이 해변가에 가면 땅이 물에 잠기죠. 해면하고 이렇게 해수면하고 인접해 있어서 잠겨가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뻘로 바뀌죠. 땅이 뻘로 바뀌면서 효용을 잃어버려요. 이를 포락이라고 그래요.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토지로서의 뭐를요? 효용이죠. 효용을 뭐하면 상실했어요. 원래 땅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다시 어떻게 했다? 성토했다. 성토해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땅이 해변가에 있는 땅이 물에 침식이 돼서 뻘로 바뀌면 효용을 잃었죠.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뭐해도 복구해도 소유권은 부활되지 않아요. 여기 발표할게요. 성토해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 여기 포인트. 여기가 기출문제. 이를 포락의 법리라고 그래요. 포락. 멸실에서는 포락이라는 토지가 포락되었다는 특수한 법리를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두 번째, 물권의 포기죠. 포기.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권, 내 지분 가지고 있다. 내 지분. 이거 뭐 하려면?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현 해야 되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등기를요. 등기를 했을 때 물권이 소멸해요. 매포점이 할 때, 포가 바로 이거예요. 매포점이 할 때 포. 포기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바로 밑에 거예요.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런 거죠. A 땅에 B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지상권은 뭐 하는 거죠? 땅을 점유해서 쓰는 거죠. 지상권 가지고 있죠. 그 지상권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을 이렇게요. 그럼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 건 뭐예요? 지상권이네. 지상권. 지상권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빼낸 거죠. 이게 바로 지상권 목적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상권을 B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그래요. 얘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 포기하려면 누구? C, 이해관계인 C, 저당권자의 동의가 요건이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 지상권을 뭐 하려면 포기해서 없애려면 누구 동의? 저당권자 동의. 저당권자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권 포기해서 잡을 건 두 가지예요.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됨, 안 해야 됨?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데? 포기가 바로 법률행위잖아. 두 번째는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이거 포기하려면 누구 동의? 저당권자의 동의가 요건이다. 이 두 가지만 때리면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 혼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동. 뭐를 혼동이라고 하느냐?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몇 개가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속하는 거 이를 혼동의 법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혼동의 법리 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땅에, 부동산에 B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은 뭐 하는 거죠? 땅을 쓰는 거죠. 땅을 점유해서 쓰는 거예요. 지상권을 B가 가지고 있는데 이 지상권자가 이 땅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지. 마음에 너무 들어.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저 땅을 뭐 하기로? 사기로. 1억에 사기로 했어요. 땅을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서 땅을 가져오면 B한테 뭐가 생겨요? 소유권이 생기네. 그러면 B한테는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개가 생기는 거지. 동일인에게 소유권하고 지상권 두 개가 생기지. 그때 어느 게 더 크고 넓어요? 소유권이 큰 거죠. 지상권은 제한 물권이죠. 그럴 때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뭐만? 소유권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를 혼동의 법리라고 그래요.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속했을 때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걸 남기는 거예요. 이걸 남기는 거예요. 그럼 동일인에게 여기에 전세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생겼다. 그럼 뭐를 없애요? 전세권 없애면 되겠네. 왜요? 이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내 부동산에 내가 전세권 가지고 있구먼. 이거 미쳤구먼. 이럴 때는 전세권을 날려버려요. 이를 혼동의 법리라고 그래. 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내 부동산에 내가 전세 살잖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세권자야. 이걸 날려버리는 거야. 이걸 날리는 거야. 이를 혼동의 법리. 오케이. 소유권과 뭐가? 제한물권의 혼동. 그럼 뭐를 날려요? 제한물권,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없애버려요. 됐죠? 이게 대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 1원칙입니다. 1원칙. 구체적으로 볼게요. 구체적으로 1번하고 2번 볼까요? 1번. 갑소유 토지의 제한물권자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사람 을이 매매로 뭐를? 소유권을 먹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먹었어. 그럼 뭐를 없애요? 지상권 없애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요. 전세권자가 매매로 소유권 얻었어. 그럼 뭐를 없애요? 전세권 없애면 되지. 이게 혼동이야. 그럼 이번에는 누가요? 저당권자가 매매로 소유권 가져왔어. 그럼 뭐를 없애? 저당권 없애. 이게 혼동이죠. 간결하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1원칙.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이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죽여. 오케이. 됐죠? 똑같은 맥락. 2번 볼게요. 갑소유 토지의 을이 몇 번?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이거는 2번 저당권이 뒤에 후순위자가 있네. 후순위자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이거 후순위자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볼까요? 첫 번째, 병이 누구죠? 2번 저당권자죠. 2번 저당권자가 갑당을 매매로 오늘 샀어. 그리고 등기까지 치면 얘한테 뭐가 생겨요? 2번 저당권하고 뭐하고? 소유권 생겨 매매로. 저당권도 누구 거예요? 병 거야. 소유권도 매매로 소유권 땅 가져갔으니까 소유권도 누구 거야? 병 거야. 그럼 누구한테? 동일인에게 뭐하고 뭐가?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있어. 그러면 뭐야? 내 부동산에 내가 저당을 잡고 있구만. 이런 미쳤구만. 이걸 없애야지 그러면. 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죠. 이거 없애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이를 혼동의 법리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니은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매매로, 얘가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이 1번 저당권이죠. 매매로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해요. 여기하고 뭐가 달라져요? 자, 2번 저당권자가 이 땅을 매매로 가져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 소멸했지, 여기 소멸이에요. 근데 2번이 아니라 누가요? 1번 저당권자가 이 땅을 매매로 가져오자, 소유권을. 그러면 이거는 소멸하면 안 되는 거야.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있죠.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얘를 죽이지 않고 살려도 존속한다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 이걸 왜 존속해야 되냐?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1번 저당권을 2순위자가 1순위로 치고 올라와 버려.
병이 2번이었죠. 1순위로 올라와. 그러면 배당에서 어떻게 돼요? 얘가 1순위가 돼. 이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부당하지. 2번이 갑자기 1번이 왜 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남겨두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고.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 있을 때. 그래서 혼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여기. 1번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뭐로요? 매매로 취득하면 여기 1번 저당권은 죽인다, 살린다. 누가 있어서? 2번 저당권, 후순위자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고개를 딱 돌리는데 고개만 딱 뒤로 틀어가지고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 있네. 후순위자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요? 살려야지. 얘 살려야 돼. 얘를 죽이는 순간 얘가 밀고 올라와서 배당을 먼저 먹어. 이거 부당하잖아.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갑의 땅을 가져왔다. 매매로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를 딱 돌려가지고 뒤에 있으면 얘를 살리고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죽여버려. 이게 혼동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혼동의 2원칙. 누가 있느냐? 후순위자 있느냐 뒤에. 고개만 틀리면 돼요. 혼동하면 고개만 딱 들어가지고 뒤에 있냐 없냐. 이게 2원칙입니다. 그럼 디귿 볼까요? 디귿은 삼각형에 볼까요? 갑 소유 건물의 임차인 을이, 소유자는 갑이고요. 임차인 을이 세입자네요. 세입자. 세 살다가 집을 샀죠. 매매로. 그 말은 세입자가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주인 집을 매매로 먹은 거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그럼 임차인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뭐가 된 거죠? 세입자가 동시에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혼동이 생겼네. 임차권자가 동시에 주인이 된 거지. 그러면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보증금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해요. 왜요? 내가 나한테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을이. 왜요? 매매로 소유권을 차지해서. 그럴 때는 뭐를 없애버려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받을 권리가 혼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발표. 바로 이거 그럼 이 디귿은 뭐예요? 1번이죠. 1원칙 1로 작동한 거죠. 똑같죠. 응용한 거죠. 오케이. 니을 볼까요? 니을. 근저당권자가 이번에는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자 볼까요? A 부동산에 B가 뭐를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권. 그러다가 B가 이 건물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사면 뭐가 생겨요? 소유권 생기네. 소유권이. 그럼 질문 드릴게요. B한테 뭐하고 뭐가 생겼어요? 근저당권, 소유권. 두 개가 동일인이죠? 그럼 뭐를 없앨까요? 근저당권을 없애는 거지. 없애는 거야. 왜요? 내가 소유자고 내가 근저당권자. 이걸 날리는 거지. 죽이는 거지. 후순위자 없죠. 그럼 얘 죽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전이야, 반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런데 반전은 이거야. 소유권 취득 원인이 무효이면 이 매매가 무효로 됐어. 이게 무효로 됐어.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갖는 거지.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근저당권이 부활해버려. 이게 부활해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해요. 예수만 부활이 아니라 근저당권도 부활한다고. 왜요? 혼동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이 매매가 잘못됐잖아. 꽝 됐잖아. 그러면 근저당권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발표할게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매매가 어떻게 될 때? 무효되면. 오케이. 매매가 적법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매매가 뭐라면 꽝 돼서 없어지면 얘가 소유권을 못 가진 거니까 이거는 살려두는 거죠.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하실게요. 디귿 시험에 잘 언급되는 거죠. 그리고 혼동은 1원칙하고 2원칙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1원칙은 뭐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면 뭐를요? 제한물권 없애는 거야.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없애는 거지. 안 없앨 때가 바로 원칙 2원칙이다. 누가 있을 때요? 후순위자 있으면 이 1번 저당권은 죽인다 아니다 살린다. 이게 2원칙이다. 어렵지 않죠? 1원칙, 2원칙. 이어서 3원칙입니다. 3원칙은 바로 뭐냐면 갑소유 토지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평을.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을이 저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어요. 그럼 을은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네.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네. 병이. 이해되세요? 그림?
갑은 땅 주인, 을은 뭐? 지상권. 지상권으로 건물 가지고 있죠. 지상권 가지고 있어요. 그 지상권을 은행에다가 담보대출 넣었어. 저당권 설정했죠. 오케이, 이해됐죠, 이제. 이때 시험 문제. 이게 3원칙입니다. 3원칙. 혼동의 3원칙입니다. 1원칙은 뭐야? 1원칙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되면 뭐를 죽이는 거야? 제한물권을 박살내는 거야. 전세권을 박살내.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동일인이 되면 전세권을 날려버려. 왜? 내 집에다 전세권을 둘 필요 없죠. 1원칙. 2원칙은 후순위자 있으면 살려둬. 2원칙. 3원칙. 3원칙입니다.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이때 여기 잘 보세요. 1번. 저당권자 병이. 저당권자 병이 있죠. 병이. 저당권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예요. 여기죠. 여기가 일단 어렵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따라오시면 돼요. 저당권자 병이 뭐를요? 을의 지상권을 가져왔어요. 얘가 양도해서 을이 지상권을 얘한테 넘겼어. 그럼 얘한테 뭐가 생겨요? 지상권이 생기네. 우리 여기 재석이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재석이 지상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줬어요. 병이 얘가 맹구야, 맹구. 그 맹구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얘가 재석이가 넘겨줬어. 오늘 뭐를? 지상권을. 넘겨주니까 뭐가 생겨? 맹구한테 지상권 생겼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저당권도 있어. 그럼 맹구한테는 뭐하고 뭐가? 두 가지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하고 또 하나 뭐? 지상권. 두 가지 제한물권이 있는 거야. 동일인에게. 동일인에게 지상권도 하나, 저당권. 양쪽에 떡이 두 개 있는 거, 떡이 두 개. 누구한테? 맹구에게. 이때 맹구한테 물었어. 너 어느 거 죽일래? 어느 거 죽일래? 이게 여기에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 맹구가 지상권이요. 이 지상권을 죽여버리면요.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을 없애면 얘가 진짜 맹구가 되는 거야. 왜냐? 이 지상권을 이걸 없애게 되면 왜 맹구가 되냐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얻은 거죠. 근데 뭐를 없애면 이걸 날려버리면 이걸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지. 그럴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를요? 저당권. 이 저당권을 죽여버리는 거야. 뭐를 살리고? 지상권을 존속시키고. 여기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려워요. 들어도 어려워요. 지금 지상권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속했다는 거, 이 논리 구조도 어려운데 이게 왜 이게 죽지 않고 이게 죽느냐, 저당권이. 자, 풀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권, 저당권 있죠? 이 지상권을 뭐라고 생각해요?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 소유권이 여기서 소유권. 내 소유권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 내 소유권 위에. 내가 가진 소유권 위에 뭐가? 저당권이 있어. 은행 앞으로. 그러면 이게 동일인이 되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이 되면 뭐를 없애? 이걸 죽이는 거지. 이걸 왜 죽여? 이건 놔두고 이건 내버려 두고 이걸 죽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이 소유권을 뭐라고요? 지상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꽂혀 있는 거야. 이게 동일인이 되면 뭐를요? 저당권을 죽여야지. 이걸 살리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그런다. 지상권과 저당권이 맹구에게 속하면 뭐를 죽인다? 저당권을 죽여. 이 지상권을 뭐라고 생각해?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그럼 쉽죠. 내 소유권 위에 저당권이 있지. 그럼 뭐를 죽여? 저당권을 죽여야지. 당근 아니야 이거. 이게 3원칙. 3원칙은 뭐하고 뭐해? 지상권과 저당권의 혼동이다. 오케이. 다른 말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3원칙. 뭐를 죽인다? 저당권 죽여. 맹구 되지 말고. 맹구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죽인다고. 너 그럼 진짜 맹구 돼. 이거 지상권을 죽이면 어떻게 돼? 지상권도 죽고 저당권도 죽고.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지상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뭐를 죽인다? 저당권 죽인다. 3원칙 됐죠? 그 다음 4원칙입니다. 4원칙 갑니다. 4원칙은 바로 점유권의 혼동입니다. 점유권자가 A. 토지에 뭐를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누가? 점유자가.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죠. 갑의 땅에 A가 점유를 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점유권만 있어. 점유권만. 근데 이 땅이 남의 거네. 남의 땅에다가 점유를 해서 포장마차 운영 중인 거지. 근데 여기가 매출이 너무 좋은 거야. 위치가 좋아서. 근데 이 A는 이 땅을 뺏기기 싫어. 근데 갑이 뭐라는 거예요? 소송을 했어. 너 나가라고. 너 나가. 왜? 내 땅인데 네가 점유하잖아. 나가라고. 소송을 했어. 그래서 A가 이거 뺏기면 밥거리가 날아가잖아요. 먹거리가. 그래서 A가 어떻게 했어요? 사겠다고. 이거 살게 내가. 이거 살게. 여기 10평 살게 내가 매매로. 그러면 점유자한테 뭐가 생겨요? 매매로? 소유권이 생기네. 그럼 이 포장마차 하던 A는 점유권과 또 하나 뭐가 생겨? 소유권 두 개가 생기죠. 점유권, 소유권 두 개가 생기죠. 그때 이 점유권은 혼동으로 흡수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두 가지가 병존하게 돼요. 병존해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 그래서 뭐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다. 왜? 병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포장마차 점유자 A는 점유권만 있어요. 이제 소유권 두 개를 다 갖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점유권을 뭐 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의 원칙 네 가지예요. 1원칙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혼동. 그럼 뭐를 날린다? 제한물권을 죽여버려. 2원칙 후순위자 있으면 2번 저당권이 있으면 1번 저당권은 죽여요. 살려. 그래 고개를 딱 돌려준다. 3원칙은 뭐죠?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동일인이 되면 뭐를 죽인다? 저당권을 죽여. 4원칙 점유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원칙만 딱 때리면 한 문제 풀어요. 사례 문제로. 오케이. 이래서 물권 소멸의 혼동까지 우리는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러면 물권법 총론이요. 깔끔하게 틀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을 그려볼게요. 1.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고 그런다. 두 번째,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에서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 185조를 공부하셨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죠. 세 번째, 물권의 효력에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했다.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해를 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죠. 이를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물권자가 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내 물권의 가치를 누군가가 방해한다. 방해하지 말라고 치고 나갈 수 있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 바로 네 번째가 물권 변동이죠. 형식주의 원칙, 그리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까지 5가지를 연결하셨죠. 마지막이 바로 물권 소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혼동의 법리가 제일 시험에 출제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 총론은 몇 개로? 5가지로. 이 5가지를 노트에다가 써두시면서 연습하시면 총론이요. 총론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렵지 않아. 바로 어려운 걸 쉽게 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각을 만들면 어렵지 않아요. 각을 이렇게 5개로 만들어 두시면서 잡으세요.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서면서 틀도 만들어지고 거기다 집어넣기가 쉬워져요. 집어넣는 작업이. 자, 이래서 물권 총론에 관한 얼개를 이렇게 마칩니다. 이어서 물권 강론, 점유권 펼쳐드립니다. 자, 이어서 물권법 강론, 점유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은 총 몇 개가요? 8개죠. 8개의 물권이 법전에 순서대로 쫙쫙쫙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점유권, 두 번째가 소유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첫 번째 점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을 뭐라고 하느냐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는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B가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 기간 동안에 B가 쓸 수 있죠. 전세권자가. 그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는데 B가 여기 살아요. 그때 B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권이 있다고 그래. 점유권. 너 전세권 없어. 왜? 끝났잖아. 그럼 뭐만 남아? 점유권만 있는 거지. 점유권. 이것도 권리예요. 권리가 전세권 없어도 거기에 살고 있으면 점유권이 생겨. 뭐 하면?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게 바로 점유권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권리가 있어. 점유권.
자, 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법률상 지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이 전세권이 기간 끝나기 전이면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죠? 이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 이건 본권이라고 그러지, 본권. 계약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점유권. 권리가, 물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사는데 계약 기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는 거지. 왜?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잖아. 그 집을 내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쓸 수 있죠. 본권이 있는 거야. 계약 끝나버리면 본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점유권만. 이런 경우 보셨어요? 드라마 보시면. 아니면 주변에 둘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결혼해서 살면 뭐가 있어요? 서로 법률적 배우자죠. 본권이 있어. 근데 이혼했어. 지난주 이혼했어. 근데 이 B가 나가요? 안 나가. 주식에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 집도 다 털리고.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이 남편이. 이혼했는데도 집을 안 나가잖아. 그 집에 눌러앉죠? 그분이 바로 뭐죠? 점유권이 있는 거야. 사실상 그 집을 점유하죠.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라는 이 개념이 본권이요. 본권이 없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문제 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뭐하게 한자? 점유하게 한자. 하게 한 자를 무슨 점유? 간접 점유한다라고 그래요. 간접 점유한다.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임대인 A, 임차인 B, 주인 B는 임차인. 얘가 점유를 하게 됐어요. 남의 집을. 남의 부동산을 왜 점유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지. 임대차 계약을. 이 임대차를 뭐라고 그래요?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점유를 매개시켜 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얘가 남의 집을 점유를 하도록 매개한 거죠. 매개체 역할. 매개체 역할한 걸 뭐라고 그래요? 매개 관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B는 직접 거주하고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B를 통해서 무슨 점이요? 간접 점유한다라고 그런다. 얘를 간접 점유죠. 이때 A가 재미교포라서 미국에 있어도 점유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점유해요? 간접으로. 이 사람은 직접 점유. 근데 B가 전차인 C에게 뭐를 했어? 전대차 계약을 했어. 전대차 계약을. 세를 B가 다시 또 놓은 거죠. 이를 전대차. 그럼 누가 운영을 해? 이 건물을? C가 점유하죠. C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자라고 그러죠. C가 직접 점유를 해서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B는 누굴 통해서? C를 통해서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하고. 누구도? A도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그럼 누구만 직접 점유? C만 직접 점유를 하고 임차인도 간접, 임대인도 간접 점유. 간접 점유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기억. 됐고요. 니은 전차인은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성립한다는 거 발표. 우리 시험에는 임차인만 간접 점유가 된다 이런 경우 아니죠. 임차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임대인도 간접 점유다. 디귿. 점유 매개자죠. 매개해 준 사람은 임차인을 말하죠. 이 사람이나 전차인은 매개한 거죠. 이 매개자는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너 뭐 한 거야? 빌렸죠. 너 빌렸으니까 타주점유. 너도 뭐 했어? 빌렸지. 빌렸으니까 무슨 점유? 타주점유다. 별표. 기출문제. 니을 점유 매개관계. 이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두 개가 있을 수 있네. 여기도 매개관계, 여기도 매개관계.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뭐여도 무유여도 상관없어요. 임대차가 무유였거나 전대차가 무유여도 매개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상관없다. 중첩적으로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전대차 계약 이렇게 전대차 계약이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로 점유를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점유주하고 보조자 있습니다. 편의점에 보면 점주 있죠. 점주 있고 밑에 일하는 직원은 보조자를 직원이라고 그래요. 보조자, 이 직원. 이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그럼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점유주에게 있는 거예요. 점유주에게. 그래서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보조자라고 얘기하고 이 보조자한테는 뭐가 없어요? 법에서 점유권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아버지가 죽었죠?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뭐한 시점?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필리핀 여행 중에 사망했다. 그때 롤렉스 시계가 있어서 롤렉스 시계가. 그 롤렉스 시계는 언제부터? 사망한 시점부터 누가요? 아들이요. 아들이 점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시계를 점유하게 된다. 저 시계가 어디 있어도요? 필리핀에 있어도. 필리핀에 있는 시계를 누가요? 한국에 있는 아들이 점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관념적 점유를 하게 된다. 점유라는 거는 손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관념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차를 끌고 사무실에 어디 들어가죠? 커피를 마시러 가든가 아니면 밥 먹으러 가죠? 그때 차는 주차장에다 놓고 식당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식당에 있는 사람은 그 차를 어떻게 점유해요?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점유를 하는 거야.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그런다. 관념화. 바로 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그렇고요. 점유주하고 보주자 관계가 그렇고요. 사망일 때가 그래요. 상속일 때. 자, 이어서 점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의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타깃은 바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자주점유는 내가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것을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고 해요. 반대로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 소유의사라는 건 뭐냐? 가지려고요. 그 물건을 가지려고 점유해서 자주점유야. 소유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는 거야. 뭐 하려고? 가지려고. 자,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스스로 뭐가 되려고? 주인이 되려는 의사로 가지는 게 자주점이야. 내가 길을 가는데 앞에 롤렉스 시계가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요? 줬죠. 왜 주는 거예요? 가지려고. 이게 자주점이야. 가지려고 점유를 얻는 거 자주점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빌렸어요. 땅을 내가 빌려가지고 농사를 30년째 짓고 있어. 산 거야? 아니야. 나 사지 않았어. 돈이 없어서. 근데 뭐 했어? 빌렸어. 임대료를 내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가질 의사가 없는 거야. 이를 타주점유. 그럼 이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를 왜 구별을 하느냐? 자주점유죠. 바로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이어야 이게 20년 되면 뭐가 돼요?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무슨 점일 때만? 자주점일 때만.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타주점유는요? 타주점유는 땅을 임대 얻어서 빌려서 농사 지은 거죠. 이런 사람은 20년 지나도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원천 불가야. 무슨 점유? 타주점유. 그래서 취득시효가 되는 건 오로지 무슨 점유? 자주점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구별의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자주점이냐? 그 예죠, 예.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소유의사 유무요. 이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잣대는 뭐냐? 권원의 성질입니다.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돼요. 이 땅을 B가 어떻게 했어요? 매매로 땅을 계약을 샀어. 매매로 땅을 샀죠?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했어. 세금 때문에. 매수자가 그래서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면서 농사 짓고 있어. 등기는 안 하고요. 등기 안 하고. 그럼 얘가 점유를 하게 된 건 뭐 때문에 점유한 걸까요? 바로 매매 때문이죠. 매매가 원인이 돼서 점유를 차지한 거죠. 바로 이 매매가 뭐죠? 가지려고 그런 거지. 나 가지려고 산 거지. 그럼 이거는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다. 설령 이 매매가 뭐여도 무효여도 매매가 무효로 됐다. 무효로 됐어도 얘는 점유를 왜 한 거예요? 가지려고요. 가지려고 산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인 거야. 자주점이야. 이 매매가 무효로 판명을 해도 자주점이야. 왜? 가지려고 그랬잖아. 이 땅 가지려고. 오케이. 그래서 자주점이냐? 아니냐? 판단은 뭘로 한다? 이걸로 한다. 이거. 권원이 뭐냐? 권원이 매매야? 매매가 권원이야? 그럼 가지려고 그런 거니까 자주점이야. 난 매매가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 임대하려고 그랬어. 임대라는 건 뭐야? 가지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죠. 그럼 타주점이야. 바로
권원의 성질이 매매냐 임대차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유유사 유무의 판단 기준은 뭘로 합니다? 권원의 성질로 합니다. 객관적으로. 권원의 성질이 매매냐 임대냐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토지 매매가 무효인 거를 알지 못한 매수인. 이 매수인은 매매를 한 거죠. 땅을 가지려고 샀기 때문에 좌주점유로 됩니다. 나 매매한 거야. 무효인 거 모르고 샀지. 무효인 거 모르고. 두 번째는요. 권원의 성질이 뭐 할 때요? 불분명해.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해. 이것도 무슨 점이요? 좌주점이다. 이런 경우죠. A 땅, B 땅 이렇게 땅이 담장을 경계로 해서 인접해 있어요. 근데 A가 여기를 건물이 빌라가 오래돼가지고 헐고 새로 지려고 측량을 해봤죠. 측량을 해봤더니 뭐야 이게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이게 경계가 여기야. 여기까지가 A 땅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누구 거를요? A가 소유하는 거죠. A가 소유하는 거를 누가? B가. 옆집에 있는 B가 뭐 한 거예요? 점유를 한 거예요. 얘가. 이만큼을 점유를 한 거네. 옆집에 있는 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최근에도.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이죠. A 땅이죠. A 땅입니다. 경계 측량상 여기 A 땅입니다. 그럼 말뚝을 여기다 박죠. 말뚝을 이렇게 박았는데 B가 여기를 뭐 한 거예요? 남의 땅을 얘가 쓰면서 점유를 해온 거죠. 점유를. 몇 년간? 20년간. 그럼 취득시효가 되냐 이거지. 여기 보세요. 권원의 성질이 뭐하면 불분명하다. 그럼 이게 내 땅인지 네 땅인지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점유로? 좌주점유로 된다. 좌주점유로. 단 이 권원 경계를 넘은 것이 많으면 안 돼. 조금 넘어야 돼. 조금. 가령 100평을 샀어. 내가 100평 중에서 몇 평? 3평이나 4평을 넘어갔다. 100평 중에 3평이죠. 그러면 조금이죠. 이럴 때는 좌주점유로 봐요. 판례는. 조금 넘어갔잖아. 100평 중에서 3평이야. 4평이야. 조금이죠. 그럼 얘가 취득시효를 인정해요. 왜요? 좌주점이니까. 20년 되면. 반대로 경계 넘어간 게 100평 중에서 얘 땅 100평 중에서 얼마다? 40평이다 이게. 40평. 100평 중에 40평 그럼 뭐야? 100분의 40이죠. 그거는 상당한 양을 넘은 거죠. 이거는 타주점이야. 왜? 남의 땅인 걸 알고 침범한 거니까 타주점이로 봐요. 오케이. 그래서 경계를 넘은 거 여기 보세요. 경계를 뭐한 거? 침범한 것이 뭐 할 때? 소량일 때만 좌주점유로 되고요. 경계 침범한 양이 뭐 하면? 상당한 물량이다. 그럼 타주점이야. 그건 어떻게 돼요? 사안에 따라 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00평 중에서 2평. 이건 조금이죠. 그럼 좌주점이요. 1000평 중에서 30평. 1000평 중에서 30평. 많아요? 작아요? 작죠? 이거 좌주점이지. 그럼 1000평 중에서 몇 평? 300평. 이거 상당한 거죠. 상당한 물량이죠. 타주점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달라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경계를 소량 침범하면 좌주점이요. 경계를 왕창 넘어가면 타주점. 미음은요. 매도인이 아닌 누구 소유? 타인 소유물을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무슨 점이요? 좌주점이요. 왜? 가지려고 그랬잖아. 비읍. 제일 중요한 건 비읍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비읍이에요. 점유자 스스로 뭐를 주장했어요? 매매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권원이 부인됐다. 볼까요? 자, B가 이 땅을 매매로 산 게 아니에요. 매매로 산 게 아니야. 이렇게 땅이 있었고 A 여기 B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자 죽은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B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B가 예컨대 똘세라고 생각해 볼게요. 똘세가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지. 배는 고프고 그래서 B가 어떻게 한 거야? 이 땅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땅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점유를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6.25 끝나고 나서 1955년도부터 이때부터 쭉 농사를 지면서 점유를 해온 거죠. 그렇게 점유하다가 40년이 흘렀어. 1990년이 됐어. 그럼 약 40년이죠. 약 40년 동안 농사를 진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죠. 점유만 한 거예요. 점유하고 농사만 진 거죠. 이 땅을. 그러다가 B가 어떻게 한 거야?
A를 상대로 A가 나중에 나타난 거죠. A의 자식이 나타난 거죠. 상속인이. 여기 내 땅이라고. 그러자 B가 어떻게 한 거죠? 저 상속인한테. 내가 당신 땅을 뭐 했다? 아버지로부터. 네 아버지로부터 뭐 했다고? 매매했다고. 매매를 주장한 거야. 매매를. 내가 샀다 이거죠. 이 땅 샀다고.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부인됐어요. 매매 주장한 것이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가 어떻게 됐다? 부인당했다. 그럼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얘가 소송에서 졌다. 부인돼서. 매매가 부인된 거야. 매매가 부인됐다. 권원이요. 권원이 뭐 했다? 부인당했다. 이 뜻입니다. 점유 권원이 매매인데 매매가 부인당했어요. 그죠? 그러면 B의 점유. B가 몇 년 동안? 1955년도부터 언제까지요? 90년까지. 40년 동안 쭉 뭐 했어요? 점유를 해왔죠. 점유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졌죠. 이 점유가 무슨 점이냐 이거야. 자주점이나 타주점이나 이거죠.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판례는 자주점이라는 거예요. 타주점이가 아니라 자주점. 자, 점유자가 주장한 뭐가요? 매매가 뭐해서 부인당하면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부인당한 거죠. 소유권이 부인당했어도 이 기간 동안은 점유를 안 해온 거예요? 점유를 해온 거예요? 점유를 쭉 해온 거죠.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점유는 타주점유가 아니라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민법 197조에는 197조가 점유권에서는 제일 중요해. 비중이 제일 높은 거야. 197조. 그래 197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97조가 점유권에서는 197조는 뭐라고 하느냐면 점유한 사람은 점유자는 뭐라고 추정해줘요? 자주점이라고. 자주점이라고 뭐 해줘? 법에서 추정해줘 버려. 인정해줘 버려. 인정해줘.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그래서 197조가 이 돌쇠한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점유를 쭉 해왔죠. 점유를 해오면 뭐라고? 자주점이었다고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점유는 자주점유를 인정받는 거예요. 설령 뭐가 부인돼도 매매를 주장했던 게 부인되어도 이 기간 동안 점유는 해온 거죠. 그 점유는 인정되죠. 인정되면 몇 조에 의해서? 197조에 의해서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똘세는 이 땅을 취득시효로 먹을 수 있어요. 매매를 입증을 못해도. 매매 계약서를 입증을 못해도 뭐만 해오면? 점유만 해오면 자주점유가 돼서 몇 조에 의해서? 197조에 의해서. 그래서 돌쇠가 한 말이 뭐라고요? 197조 땡큐. 197조가 땡큐인 거예요. 왜요? 얘 때문에 내가 자주점유로 돼서 취득시효로 이 땅을 먹은 거예요. 이 땅을. 여기 1000평을. 그럼 이 땅 주인이 할 일은 뭐죠? A가 할 일은? 상대방이 할 일은 뭐죠? 돌쇠야, 네 점유가 뭐가 아니라고?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 자주점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할 일은 뭐라고요? 돌쇠가 이때부터 농사 지은 건 뭐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선대인 우리 아버님이 뭐 했다고? 빌려줬다. 농사 지으라고 빌려줬다는 거. 임대차 계약서를 얘가 찾아내야 돼. 그래야 이게 깨지는 거죠. 자주점유가 깨지는 거야. 그러지 않는 한 돌쇠의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점유로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몇 조에서? 197조에 의해서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해줘요. 그래서 돌쇠가 한 말이 뭐라고요? 197조 땡큐. 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취득시효로. 오케이. 그래서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조? 197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점유까지 연결하셨고요. 이어서 타주점유에 관한 거 몇 개 살펴볼게요. 소유이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이죠. 남의 땅을 임대료 내고 쓰는 거야. 50년째. 그럼 가지려고요? 아니죠. 쓰고 돌려주려고 그런 거죠. 이게 타주점입니다. 그럼 지상권자도 뭐야? 땅을 빌린 거죠. 타주점. 분묘기지권자, 이것도 타주점이요. 셋 다 타주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 학교법인이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함을 뭐 하면서? 알면서 샀어.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용 재산이죠. 그걸 처분할 때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육청 허가 없이 땅 파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왜 드물게 나와요? 급하게 팔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는 그걸
뭐하고요? 알면서 샀다. 알면서. 그러면 이거는 타주점유로 봐요. 타주점유로. 그 다음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유. A 땅을 B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전두환이가 처남에게 땅을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이렇게. 명의를 실권리자가 누구 앞으로? 타인 앞으로 돌려놨죠.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가 처남에게. 그럼 이 처남은 가지려고요? 아니죠.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주점이다. 명의 수탁자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취득시효 안 돼요. 다음 네 번째죠. 권원 없이 뭐한 경우? 무단점유한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권원 없이 뭐한 사람? 무단점유한 사람은 타주점입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나오죠.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거죠. 남의 임야에다가. 임야 주인은 A죠. 누가? B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허름하게 무허가 건물을 짓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죠.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땅을. 이렇게 20년, 30년 짓고 살고 있어도 이거는 무슨 점이에요? 무단침범이에요. 무단점유라고. 무단점유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타주점유로 됩니다.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땅은. 남의 땅에다가 자연인 아저씨가 건물 짓고 무단점유한 거 이렇게 무단점유한 거 이거 타주점유라서 취득시효 안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아빠 이제 내려오세요. 왜? 거기 아무리 오래 있어도 취득시효 안 된대. 옛날엔 됐어요. 옛날엔 됐어요. 95년도 이전에는 취득시효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 그 다음 토지를 뭐한 사람? 매도해서 타인에게 뭐할 의무? 인도 의무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누구? 토지? 매도인. 땅을 팔았다. 그 사람은 파는 사람은 뭐예요? 땅을 줄 사람이죠. 땅을 과수원을 매매로 팔았어. 그럼 매수자가 있고요. 팔은 매도자가 있죠. 이 사람 입장이 서로 정반대죠. 매수자는 뭐 하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런 거지. 가지려고. 그러니까 얘는 자주점이지. 판 사람은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야.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이게 서로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매수자는 자주점이요. 판 사람은 타주점이요. 오케이. 그래서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에게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토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무슨 점이요? 타주. 토지를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뭘요? 경매받았다. 경매받아도 똑같아요. 경락인은 가지려고 그런 거니까 자주점이요. 종전주의는 타주점. 이렇게 되는 거죠. 낙찰자는 자주점유로 됩니다. 왜?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거는 땅을 뭐 하려고? 가지려고 그런 거지. 그 다음 경계를 뭐 한 거? 상당 부분 초과했어요. 그럼 조금이요? 엄청난 분량을. 100평 중에 40평을. 엄청난 분량을 초과했죠. 그럼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좁게 초과하면 자주점이요. 오케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이 구별 시험에 자주 언급되니까 두세 번 읽어주시면 돼요. 두세 번.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집니다. 다음 선의점유하고 악의점유. 선의냐 악이냐. 악의점유가 뭐예요? 본권 없음을 뭐하고 알면서 점유한 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남의 롤렉스 시계인 걸 알고 훔쳐왔죠. 악의점유. 모르고 가져오면 선의점유. 내 시계하고 친구 시계가 비슷해. 색깔이 비슷해. 모양도 너무 비슷해. 근데 내 거는 가짜였잖아. 내 건 짝퉁이었고 친구 거는 진퉁이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우나에서 모르고 바꿔가지고 왔어. 모르고 그게 선의점이야. 알고요. 알고 가져오면 무슨 점이요? 악의점이요. 이 나쁜 놈. 요 차이입니다. 시험에는 밑에가 잘 나와요.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도 뭐하면 패소하면 소송에도 졌죠. 지면 언제부터? 소재기한 때부터입니다. 소재기한 때부터 악의로 돼. 악의점이요. 소송이 제기된 이때부터 악의로 되는 거지 패소한 때부터 그럼 틀려요.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선의로 점유한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소재기죠. 소재기. 소재기한 때부터 악이다. 패소가 아니라 소송 제기된 날부터. 이래서 점유의 종류에 관한 고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